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미국의 인구학 전문가, 이 하버드의 석학 교수 월리엄스 교수가 2022년에 우리나라 한국 합계 출산율 0.78. 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채 놀란 표정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자, 이렇게 완전히 경악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을 가지고 세계의 이런 석학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엄청난 충격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면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너무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폐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어쨌든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석학 교수가 다시 한번 놀란 게 최근에 나온 합계 출산율이 0.72가 된 거야. 0.72. 2024년도에 0.72. 그러면 내년도에는 0.6대가 나오겠죠. 68, 9 그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거 그냥 놀라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망하고 있는 상황, 또는 국가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안 하고 있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 제도 시스템을 만들든지, 어떤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현재 기득권들이 그걸 놓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의 급등이거든요. 주택 가격의 급등, 그죠? 주택 가격 급등. 그럼 주택 가격의 급등의 원인은 서울 수도권으로 몰빵이잖아요, 그죠?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그 현상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관습헌법으로 또 기득권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또 소원해가지고 이기는 바람에 그게 또 무산됐고, 그러니까 이 반쪽 행정 수도가 되는 바람에 지역 균형 발전이 완전히 박살났고, 이제 완전히 세종시는 그냥 붕 뜨게 된 거죠.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28년도에 이전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미적거리고, 그죠? 이전한다고 해놓고 별로 추진하는 것도 없고. 왜냐면, 서울에 있는 기득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종으로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또 추진하는 속도가 느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는 실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실기를 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해방하고 나서 친일 세력들을 또 청산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못했고, 그죠? 해방하고 나서 또 남북한이 또 통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죠? 여러 가지 실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최근에 이 수도권 균형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행정 수도가 다 이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국회도 다 내려오고, 지금 청와대도 여기 내려오고, 그러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권도 커지고, 밑에 남부지방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수도만 이전했겠냐 이거야. 그때 그렇게 되면. 그죠? 대학교도 이전하고, 그렇겠죠?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전을 하고, 방송국도 이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서비스 산업이 서울에 있고, 모든 대기업들이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야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모두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문제고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외국의 석학들은 완전히 망했다 한국은. 자, 이 망했다라는 인식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는 바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과 지방에 있는 사람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확실히 양극화가 됐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자산이 평균 12억이야. 그죠? 대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대전에 광역시예요. 그것도 광역시에 있는 사람은 자산이 평균 3억 5천, 3억도 안 돼. 3억도 안 되는 게 있고 3억 정도. 그러면 자산이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산이란 건 결국은 노후고 그 자식에게 다 상속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자식 간에 그 지방에서 자란 자식과 서울에서 자란 자식은 물려받는 재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2억인데도 분양이 된단 말이야. 예? 자, 그게 왜 분양이 됐겠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한 4억, 3억, 4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한 10년 전에 지금 12억이 됐잖아요. 구축들이 조금 입지가 좋은데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고 12억짜리를 받는 거야.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3억에 분양 받았다가 12억이 된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투자를 잘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꼭 들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에 뭐 10%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 대 90%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라고 하지만 재산에 12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에 반은 전세 살고 또 12억짜리 뭐 5억, 6억대 아파트도 허다하고 빌라 사는 사람도 허다하고 그렇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 이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뭐 빌라에 살아야 된다, 아니면 허름한 아파트에 전세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항상 눈높이는 평균 이상으로 맞추고 결혼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2억짜리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다. 그죠? 내 월급으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고 외국에서 볼 때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보겠다. 한마디로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우리는 관심도 없죠. 그죠? 도대체 저출산 뭐 대책위원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했다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어받았는데 그 사람 뭐 신문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임기 2년 채우면 나가는 거야. 공무원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선출직 그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는 거야. 그냥 한번 출산율이 나오면 그냥 놀래고 끝나는 거야. 그죠? 뭐 어떻게 되겠지. 그죠? 어떻게 되겠지.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선거할 때 이런 저출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자, 잘못하면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0.6까지 가면 이건 세계가 다 놀라는 거야. 세계가 다 놀란다. 자, 이 외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의 문화에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꿈이어야 되는데,
건물주가 돼야 되는 게 꿈이야. 그죠?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굉장히 기복적이잖아요. 현실의 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민족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그게 가치로 발현돼 가지고 결국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죠? 장애물이 되는 거야.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그러더라. 그런 거야. 자,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푸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죠? 조사를 했는데 그중 14곳에서, 그러니까 14개 국가죠. 가족과 아이들이 1순위야. 그죠? 가족과 아이들을 키우는 게 1순위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은 건 한국이 유일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그죠?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고 노인이 돼서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대접도 못 받아. 그런 나라야.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그죠? 자,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 학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